자, 교재에는 90페이지 10번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1번 문제. 자, 비구금자 간음죄는 승낙이 있더라도 처벌하죠. 맞는 말이고 일단 끊고요. 자,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어떤가요?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당사자가 그쵸? 승낙을 해주면 애당초 처음부터 구속요건 해당성이 탈락되는 양해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그의 승낙을 받고 제3자에게 알렸을 때는 애당초 이 죄가 되지 않죠. 맞습니다. 2번 피해자의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계에 반할 때에는 법률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처벌되죠. 그렇죠? 조각되지 않습니다. X. 조각되려면 일단 법률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이어야 되고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계에 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반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각되지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문제. 자, 배임죄 판례죠. 회사 임원이 그 임무 위배되는 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발생했을 때는 그 즉시 배임죄가 되죠. 그렇죠? 이때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이사회 결의가 있다 하더라도 배임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2번, 4번 많이 보셨죠? 자궁근종으로 오진을 했다. 그래서 자궁 적출 수술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였고 자궁의 임신에 관련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불충분한 설명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피해자의 유효한 승낙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조각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게 된다는 판례가 됩니다. 답은 2번. 자, 11번 문제.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신심장애 유무 및 정도 판단은 법관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판단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입니다. 그리고 감정인의 의견이 기속되지 않죠.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건 틀렸고 뒤에 건 맞습니다. 일단 1번은 틀렸습니다. 답은 1번. 2번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범행 당시 사물 판별 능력,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자가 아니죠. 그렇죠? 행위 당시를 놓고 따지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론이죠. 도의적 책임론에 따른 설명입니다. 우리 통설과 판례는 도의적 책임론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번 성주물 성애증 사건이죠. 2차 처만 갖고서는 감면 사유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물론 예외 사유는 있긴 한데 이 지문만 갖고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4번 원장 사건이죠. 음주운전할 의사를 갖고 음주 많지 않다면 운전을 해야 했다면 그 밑에 10조 사망에 따라서 심신장애 등으로 인한 감경을 할 수가 없죠. 그쵸?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법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자, 1번 보시면 지자체의 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서 추진비 지출 형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 제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법률상 허용된다라고 오인했다 하더라도 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골라라. 없습니다. X. 자, 2번 동해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5개 집회 장소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2인 이상이 모이게 되면 미리 사전 집시법에 따라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인한 것은 뭐다? 법률의 부지로 보았다는 거죠. 법률의 부지. 법률 착오로 본 게 아닙니다. 법률의 부지로 봤어요. 부지로 보아서 무조건 처벌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정당한 이유가 없어요. X. 자, 2번 탐정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다는 담당 공무원의 말을 믿고 이 법이 금지하고 있는 소재 탐지, 사생활 조사를 했다는 거죠.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자, 우리가 그 사업자 등록증은 어디서 봤죠? 사업자 등록증은 구청 가는 게 아니고 세무서 가야 돼. 세무서를 가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해주는데 설령 이 탐정업 관련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다 할지라도 법에서 허용하는 걸 하는 거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재 탐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따라서 법률의 정당한 착오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어요. X. 자, 리을번 외국인 학교 경영자인 피고인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다른 학교 외국인 법원에 대여하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립학교법 위반죄가 됩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걸 없는 걸 봐야 되는데요. 자, 피고인이 가로 열고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능숙하지 못했고, 다음 소속 공무원들의 참석한 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자금에 관련된 안건을 보고했다 하더라도 이것만 갖고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적 인식 능력을 다하여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 그거 보기 어렵다는 거죠. 이것만 갖고서는 자기의 지적 능력을 다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착오가 우리 판례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어요. X.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걸 골라라 없습니다. 하나도. 정답은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절도범이죠. 절도 범행 대상을 물색을 할 당시 발각할 경우를 대비해서 칼과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강도 예비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강도 예비죄는 강도할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강도할 목적. 근데 이것은 준강도할 목적이죠. 이 부분은 준강도할 목적이기 때문에 강도 예비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준강도할 목적의 주체는 누구죠? 절도죄잖아요. 절도. 그러니까 강도 예비죄는 강도고요. 그래서 강도 속에는 절도를 포함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처벌하게 되면 유치해서 금지원칙이 위반된다. 라고 알아봤죠. 자, 그 다음 갑이 을의 강도 예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를 갖고 가공했다 할지라도 갑은 물론 을도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강도 예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가 있죠. 예비죄는 공동정범이 가능해요. 예비죄는 공동정범이 가능하다. 틀렸고. 자, 이 밑에 거 볼까요? 4번. 4번을 보시면, 자, 화폐를 위조하기 위한 예비 행위를 하면서 갑이 부주의로 놓아둔 도구를 을이 이용하였다고 했을 때 갑을 통화 위조 예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없어요? 처벌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예비죄는 방조가 안 돼요. 예비죄는 방조가 안 된다. 왜냐하면 방조가 되려면 정범은 실행에 착수가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예비죄는 실행에 착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방조를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지문이죠. 동그라미. 예비죄는 공동명이 가능해요. 예비죄는 공동명이 가능하지만 예비죄 방조는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 4번은 맞고. 3번 가보죠. 자, 죽여라. 살해하기 위해서 병정 등을 고용했다는 거죠. 살인청법죄를 고용했습니다. 살인청법죄를 고용했고 그들 하여금 대가, 범행 대가 지급을 했다라고 했을 때 살인 예비죄, 인정예비죠. 인정예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 행위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없다 틀렸고 여기도 틀렸고. 그쵸? 정답은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답이 4번입니다. 자, 14번이죠.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에 많이 봤죠. 강도범을 저지른 다음에 신고를 막기 위해서 공범들이 묶여있는 피해자를 옆방으로 끌고 가서 강간을 할 때 피고인은 자녀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했죠? 감시라는 역할을 했습니다. 기능적 행위지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직접 강간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죠. 2번도 보면 망을 보는 역할 분담을 했죠. 그렇죠? 역할 분담을 했다. 근데 담배 생각이 나서 담배를 사기 위해서 망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이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탈이 안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실행에 착수해 넘어갔기 때문에 실행에 착수해 나갔기 때문에 실행에 착수한 이후의 이탈은 이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책임이 진다는 거죠. 면할 수가 없다.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 틀린 것이 아니고 맞는 지문이죠. 자, 2번.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을 했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을 지죠. 공동정범 책임을 집니다. 그렇죠? 틀렸고 답은 3번입니다. 4번을 보시게 되면 딱지엄은 사기를 목적으로 발행한 엄을 딱지엄이라고 그래요. 자, 발행과 매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발행과 매매를 각각 했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된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뭐다? 공동정보입니다. 공모관계를 인정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딱지엄의 전전 유통 경로, 중간 소지인들, 기망 방법 몰랐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이걸 알든 모르든 간에
발행과 매매를 같이 했다면 이 사람들은 뭐다? 공무관계가 이 자체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15번.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잘 되겠지 뭐. 몸조심하라. 이렇게 악수를 나눈 것은 방조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X. 다음 2번을 보시게 되면 1인 회사의 주주가 개인 거래에 수반하여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정을 거래 상대방이 어떻게 했어요? 단순히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다. 배임행위를 한다는 것을 단순히 알았다. 이런 말을 불러요. 단순 악의. 단순 악의만 갖고서는 배임죄의 공범이 되질 않아요. 아시겠어요? 배임죄의 공범이 되지 않는다. 이건 다르죠. 뭐 적극가담했다든지 그 배임행위에 대해서 적극가담했다든지 그랬다면 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건 단순 악의다 보니까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 갖고서는 죄가 되지 않아요. 답이 그래서 2번입니다. 3번.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도 가능하고요. 그 전에도 가능해요. 그렇죠? 전에도 가능한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정범의 실행에 착수해 나갔다면, 그렇죠? 그때는 이 전이라 할지라도 방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거죠. 없다 틀렸어요. 어떨 때? 정범의 실행에 착수해 나아갔다면 이걸 전제로 해서 착수해 나아간다는 전제하에 그 전의 행위도 방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에 틀렸다. 됐고 4번 병원 원장 갑이 을에게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에 교부를 해줬네요. 이것이 사기죄 방조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만큼 죄가 안 되죠. 정범의 실행 착수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범의 실행 착수에 나가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을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이게 이제 재판 걸린 거예요. 재판 걸려가지고 나중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을은 범죄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정범인 을은 범죄가 성립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뭐다? 이 정범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방조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범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답은 3번. 아니죠? 2번이죠. 2번이 됩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감금이 단순히 강도상해의 수단이 그때는 그치지 아니하고, 자, 감금이 이 강도상해죄의 범위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이 됐어요. 그럼 뭐가 돼요? 계속이 됐다라고 했을 때 여기 뭐다? 감금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됩니까? 감금죄가 되죠. 그렇죠? 강도상해 범위 끝났다 그랬죠? 강도상해 범위 끝난 것은 뭐가 됩니까? 여기서 강도상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따로 있고 이 행위 각각 따로 있기 때문에 경합범위 됩니다. 그렇죠? 행위는 행위 두 개, 죄도 두 개 각각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합범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가족을 이룬다. 관리수가 한개라는 거죠. 공동 점유를 침탈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가족 수 구성원만큼 수개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강도죄 한개가 됩니다. 한개. 단일 강도죄. 아시겠죠? 그 다음 사기의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발행하면 여기서 사기의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가 되죠. 그리고 그 사기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를 행사하다가 걸렸어요. 행사하다가 걸렸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죄가 되는 거죠. 그쵸? 앞에 거는 발행한 것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그 다음 행사하다가 걸린 것은 사기죄. 그래서 행위가 각각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합범이 되죠. 상상이 아니고 실제 경합범 봐야 돼요. 틀렸습니다. 4번. 작가협회 회원이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서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다음에 여기까지. 무슨 죄가 됩니까? 명의를 도용해서 비방하는 글을 작성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가 돼요. 사문서 위조죄가. 그렇죠? 그 이후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협회 회원들에게 우편물로 송달한 것은 명예훼손죄가 되는 거죠. 전파성이 있죠. 전파성. 회원들이 다 했으니까 뭐 가까이 뭐 친밀한 관계도 아니고 그렇죠? 전파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이다. 앞에 행위 따로 뒤에 행위 따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합범위 되죠. 상경 틀렸고 상경 그 다음에 여기는 강도죄 하나 여기는 경합범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17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피해자 갑종종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자가 자기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을 할 목적으로 위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횡령죄 되는 거죠. 횡령죄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끊고요. 그 후 위 피고인 을병이 공모하여 위 토지를 정의에 매도를 했다. 팔아먹었다는 거죠. 새로운 법이 침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별도로 또 다시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법이 침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됩니다. 이거 하나 따라 되고 이거 따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죄가 된다. 맞습니다. 자, 2번.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기의 개인 채권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회사명이죠. 자기 개인 채권자인데 회사명이 정기 예금의 질권, 담보권 설정해줬다. 담보권 설정해줬다. 여기까지 무슨 죄? 폐임죄가 되죠. 자기 왜 개인 채권자인데 자기 개인 돈으로 뭐 돈을 갚든지 담보를 설정하면 되는 거지 왜 회사 예금에다가 담보 설정하냐고요. 이것이 뭐가 된다? 배임죄. 그러니까 즉시 성립하게 됩니다. 자, 나중에 이제 아직까지는 통장이니까 변제기가 다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변제기가 다다르지 않았는데 변제기가 다다를 때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지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동의해줘서 전액 인출하게 되었다면 별도로 또다시 횡령죄 됩니까? 그게 아니죠. 이 부분은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죠. 새로운 법익이 침해가 되질 않는다. 여기 배임죄에서 질고 설정한 그 액수가 변직에 다다랐을 때 빠져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는 것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거죠. 된다. 아시겠죠? 안 된다 틀렸고 별도로 죄가 된다 틀렸고 답은 2번입니다. 3번. 절도범이죠.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경찰관에는요. 세 사람을 동일한 기회에 퍽 때렸는데 그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상해를 가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 자에 대해서만 상해죄가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여기 흡수가 되는 거죠. 포괄해서 하나의 강로상해죄만 된다. 맞죠? 자, 4번.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범죄를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한다. 맞습니다. 일단 끊고요. 이때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로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해 취득한 물건은 뭐가 될 수 있다? 작물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동그라미가 되죠. 자, 이거 강론할 때 제가 작물자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요.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재물 소유자. 여기서는 피해자가 되는 거죠.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쵸? 이 사람이 훔쳐옵니다. 절도를 해놓는다고요. 절도범. 본범이죠? 본범입니다. 이거를 맡겨요. 보관을 의뢰를 합니다. 너 이거 맡아줄래? 라고 하니까 알았어 맡아줄게. 라고 이 사람이 보관하고 있죠? 시계를 보관하고 있네요. 보관자가 되는데 작물이죠? 작물 보관자가 됩니다. 작물임을 알고 보관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보관해주면 되는 것인데 마음이 바뀌었다. 그래서 팔아먹어요. 임의로 처벌한다. 비에 동의받지 않고 승낙받지 않고 멋대로 팔아먹어요. 이건 무슨 죄가 되죠? 요거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버려요. 그래서 이 C라는 사람은 죄가 하나밖에 안 돼요. 별도로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횡령죄가 별도로 되지 않아요. 자, D가 그를 알고 샀어요. 알고 구입을 했어요. 알고 구입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 무슨 죄가 됩니까? 작물 취득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 D가 취득한 것은 작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은 작물이 될 수 있다. 그렇지? 맞습니다. 18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석방해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명목대로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 멋대로 돈을 썼죠. 그중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였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 독자적 판단이지. 자기 멋대로 쓴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사용한 것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독자적 판단이다.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추징에 제외한다 안 한다? 제외하지 않는다. 이게.
소비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외하지 않는다. 자, 2번 쭉 읽어보시고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금원을 송금한 외국학 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피고인이 체포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은 어떨까? 이거는 몰수할 수 있을까? 2. 체포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물건은 몰수할 수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이 돈 있죠? 이 현금은 체포될 당시에 송금하지 못하고 있던 현금은 이 현금은 내가 앞으로 보낼 거잖아요. 앞으로 중국에 보낼 거예요. 앞으로 내가 실행하려고 한 그 외국환 위반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지, 이 현금은 과거이 아니야.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 범행으로 인해서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몰수 추징이 안 돼요. 아시겠죠?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3번. 어떤 물건을 범죄 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 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자, 기판과 본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해야지만 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심사를 받았든 아니든 간에 그 전부가 뭐다? 몰수 대상이 된다. 맞습니다. 결합품이기 때문에 전부 자체가 몰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적법하게 등급 심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몰수요건이 아닙니다. 형법상 48조 요건 아니에요. 전부가 된다. 됐습니다. 19번.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이 쉽죠? 그렇죠? 등 뒤편에 공을 보내서 이 보조원이 상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과실치상이 됩니다. 그렇죠? 안 된다 틀렸고 주의무 위반이 있다는 거죠. 자, 2번은 총론 교재 때 나오죠? 인과관계 아파트 할 때 선행 차량에 의해서 후행 차량이 연속 역과를 했다. 근데 그 깔린 사람이 아직 생존이 있었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후행 차량의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안 된다 틀렸고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3번.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무단 횡단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었다는 겁니다. 사망했다는 거죠. 결과가 나쁘죠? 자, 그랬을 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될 수가 있을까? 있습니까? 업무상 과실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왜요? 신뢰 원칙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신뢰 원칙 때문에. 횡단보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무단 횡단하는 오토바이를 나타날 것까지 예견하면서 운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4번. 자, 주차했죠. 운행 중이 아니고 주차했습니다. 주차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이 운전할 때, 이동할 때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지금 주차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토마토 상자를 나르다가 운반하던 중에 이 상자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라고 했을 때 주의의무 위반 때문에 떨어져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상처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형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업무상 과실치상죄. 아시겠죠? 형법이 적용된다. 이런 말입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4번입니다. 약취인죄 가보죠.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이 사건도 아시죠? 그래서 아내가 이 미성년자 아들을 자기 처갓집에서 이제 같이 살다가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어요. 죽어서 이제 그 보상금으로 한 2억 정도가 나와요. 그 얘기를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주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보상금이 욕심이 나서 이 처갓댁에 온 거예요. 처갓댁에.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자 배상금 등을 불러두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이 아들은 자기가 직접 키우기로 마음먹고 그 아들 의사에 반해요.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끌고 갔다라고 했을 때 뭐가 된다? 약취죄가 된다. 약취죄. 미성년자 약취죄. 즉 친권자라 할지라도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2번. 폭행 협박의 정도는 실력적 지배하에 두면 되는 거죠. 반드시 반항을 억압할 필요까지 없고 실력적 지배하에 두면 된다. 맞고. 2번.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협박에 의해서 부모 치료를 봉쇄를 했다. 그 다음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켰다. 그래서 아이와 부모가 떨어뜨려서 독자적인 생활관계 형성에 이르게 되었다면 약취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않는 지문이죠. 4번. 자,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그 친권자 있죠. 친권자. 미성년자를 자기의 지배 아래 옮겼을 때 약주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위에 거. 여기 바로 20번에 1번 해당하는 지문입니다. 다만 이 미성년자 약주죄 같은 경우에는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되죠. 성립하게 됩니다. 안 된다 틀렸고. 죄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보호자까지 아이까지 다 동의받아야 돼요. 근데 한 명만 동의받고 한 명이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죄가 됩니다.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1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그 전답을 실력으로 회수하고자 하자, 그렇죠? 피고인이 그 사람을 때려버립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강요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폭행죄밖에 안 돼요. 그렇죠?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옳은 것 동그라미죠. 2번. 강요죄에서 말하는 의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만을 말하죠. 사실상 포함되지 않고요. 김태춘 하는 사건을 할 때 이 판결로지 나왔죠. 밑에 김태춘 나와 있네요. 그렇죠? 김태춘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연예인에게 공연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피고인에게 있었다. 오히려 문제가. 이 김태수 사건에서 어떻게 봤습니까? 강요죄로 봤습니까? 안 봤어요. 강요죄로. 강요죄가 없다. 미필적 인식은 없다고 봤어요. 그렇죠?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권상우는 팬미팅 공연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김태준은 강요죄 고의가 없다고 봤어요. 틀렸어요. 자, 4번 가볼게요. 인질 강요죄 해방 감경 조항이 있죠? 인질 상해 치상죄 해방 감경 조항이 있어요. 없다 틀렸고. 근데 이건 없죠? 인질 살해 치사죄 같은 경우에는 인질이 죽었단 말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때는 자수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안전한 장소에 풀어줄 리도 없죠. 뭐 사체를 풀어줄 거야 사체를. 해방 감경 규정이 없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상해죄는 있지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